북미 종전협정 금기어가 된 종전선언의 공포, 담대한 구상의 실체와 반국가 세력 낙인이 만든 사회적 공포의 정치학. 안녕하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글로벌 자본의 거시적 흐름을 바탕으로 작성된 필자, 개인의 분석이자 시나리오를 담은 주관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록은 훗날 이 시대를 복귀할 이들에게 참조할 만한 생생한 역사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안보와 평화는 국가 공동체의 영속을 위한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역사적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때로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이 정권의 안위를 지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국내 정치용 칼날로 오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에 달하던 압도적인 한반도 평화 지지, 민심이 불과 1, 2년 만에 철저한 침묵과 금기어로 바뀐 현상은 대중의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권력으로 억누른 사회적 공포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교적 강제와 모방으로 가득했던 담대한 구상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임기 내내 남발되었던 반국가 세력 낙인 일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평화의 언어가 어떻게 잔인하게 금기어가 되었는지 그 헌정사적 과정을 가감없이 기록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정권의 독자적인 철학이 담긴 정책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와 외교적 강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2022년 8월 초였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이유로 대면 면담을 거부하며 큰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핵심 인사를 냉대했다는 비판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우려와 압박이 이어졌고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강제와 요구에 밀려 급하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담대한 구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획되다 보니 내용의 독창성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핵심 뼈대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및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했던 북미 종전협정의 핵심 내용, 즉 북미 관계 정상화와 군축 논의 등을 그대로 가져와 짜깁기한 모방품에 불과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은 2022년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대북 정책으로 처음 공식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경제, 군사적 세부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경제적 지원 내용을 보면 총 6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둘째는 발전소 및 송배전 인프라 지원, 셋째는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넷째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다섯째는 병원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마지막 여섯째는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실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즉 군비 통제 논의 착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요구에 대해 매우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보장해줄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세 가지 핵심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나 당국자 간의 협상은 필요하지만 과거 정부들처럼 선거라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대화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대해 무리한 힘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대화와 지원을 통해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대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북미 관계 정상화나 국제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풀어야 할 복잡한 사안이라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 정치적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말로는 포괄적 지원을 언급했으나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모순된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이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삼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핵과 경제협력을 바꾸려 드느냐고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 카드는 완전히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외교적 압박에 등 떠밀려 발표했던 대북 제안이 거절당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북한 대신 총구를 내부의 야당과 평화주의 국민들에게 돌리며 임기 내내 반국가 세력이라는 잔인한 낙인을 남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폭주의 일지를 시간순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개념의 등장과 협치 거부였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주로 주사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야당 및 진보 세력과의 전면적인 선긋기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민의힘 원내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이나 진보 진영을 주사파 및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적으로 타깃화한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3년 평화주의 국민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었으며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까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합창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면 비판한 것을 넘어 종전선언에 찬성했던 대다수 국민을 졸지에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여 평범한 시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섬뜩함을 안겨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2023년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 대신 이념 논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시민사회 단체의 정당한 인권과 진보운동 자체를 위장된 선동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갈라치기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 육군사 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본격적인 이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24년 사회 곳곳 암약이라는 공포 선동과 국정 브리핑이었습니다.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대통령실의 반국가 세력 압박 수위는 일상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첫날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분열을 꾀할 것이다.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간첩 선동이나 공포 정치를 고스란히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야당으로부터
21세기에 뜬금없는 빨갱이 소탕령이냐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8월 29일 의료와 연금 등 4대 개혁을 설명하는 대국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반국가 세력이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2024년 12월 3일 밤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였습니다. 말로만 떠들던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극단적인 이념. 집착이 결국 헌정을 파괴하는 실제 무력 행사로 폭주한 역사적 파국의 날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0여 분,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안 감액안 통과 및 검사, 탄핵 추진 등을 이유로 대국민 긴급 담화를 열고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종북 세력의 국회 독재로 마비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시켰으나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본회의장에 진입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결국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 종신형을 구형받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요구에 등 떠밀려 트럼프의 북미 종전협정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과 임기 내내 부르짖은 반국가 세력 프레임은 정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거대한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 프레임을 무한 반복하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가짜 이념 프레임의 가치는 확증 편향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의 정당한 의회 입법권 행사, 예산 감액, 탄핵 소추마저 국정 운영의 견제가 아닌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로 진짜 믿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 내세웠던 담대한 구상이라는 평화적 제스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부에 암약하는 종북 세력을 소탕해야 한다는 광기만 남았습니다. 그 모순된 이념적 폭주의 결말이 바로 군대를 동원해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였습니다. 국민을 향한 언어적 흉기가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찌르는 실제 무력 폭주로 이어진 셈입니다. 정권의 이러한 공포 마케팅은 평화를 갈망하던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평화와 종전을 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반국가 세력, 즉 국가의 적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처단하려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게 이 단어를 입에 올리면 나도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막걸리 보안법이나 공안, 전국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이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제 생존을 위협하는 섬뜩한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끌려가 간첩으로 조작되던 암흑의 시대를 경험했던 국민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되어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철저한 자기 검열과 침묵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비민주 기득권 세력의 안보 공세와 달리 실제 우리 국민과 미국 사회의 민심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수치들이 이를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종전선언 찬성률은 무려 86.4%에 달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4.6%,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31.8%였던 반면 반대는 불과 10.9%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8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지지율이 78.0%를 기록했고 2021년 연합뉴스 인용 조사에서도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68.0%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케이커 봉사회인 AFSC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 및 미군 유해 송환 협력 지지율이 69%에서 73%에 달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인 CCJ 조사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6.0%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이었던 평화의 목소리가 단숨에 실종되고 북미 종전협정이 사회적 금기어가 된 것은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안보라는 신성한 가치를 정권의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적으로 돌리는 국내 정치용 칼날로 사용한 정권의 폭력성이 만든 비극적인 단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부터 12월 3일 내란 사태까지 이어진 반국가 세력 발언 일치는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초 협치 거부에서 시작해 평화주의 국민을 매도하고 시민사회단체를 간첩화하여 차근차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최종적으로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헌정사 유례없는 비극적 무력 행사로 귀결된 위험천만한 정치적 폭주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을 적으로 돌리던 그 섬뜩한 언어들이 결국 역사적 범죄의 구실이 되었음이 백일하에 증명된 셈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권력으로 누르고 평화의 단어를 금기어로 만들었을지언정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본질적인 염원과 시대의 흐름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라는 세계가 공감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위대한 상생의 철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민주당의 재집권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억눌렸던 북미 종전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는 다시 당당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시대적 이념의 공포와 낙인 정치를 완전히 극복하고 인류의 도리와 평화를 지키는 성숙한 선진국의 이정표로 우뚝 서기를 거듭 염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